네, 반갑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진정한 가을이 된 것 같은데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데, 자, 이 수확이 잘 뜻대로 안 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포인트, 일단 금리 인상이죠.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에 대한, 수혜 종목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제주은행, 요즘에 잘 올라가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KB금융 그리고 현대해상 이렇게 세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자, 위기의 게임주도 요즘에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뭐 게임주뿐만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게임주들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까지 해서 총 6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은행 먼저 알아볼게요. 네. 자, 제주은행은 일단 뭐 금리 인상 수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뭐 보통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주들의 대체적인 어떤 강세, 뭐 많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으로 누워주는 형태는 일단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포지션은 일단 잘 만들었어요. 네, 일단은 7월 달에 상승 한번 해주고 들어와서 눌러준 이후에 다시 나가는 모습이라서 아마 9월 초반부 6,000원에서 6,500원 사이 구간 매수 포인트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보통 근데 은행주들은 느리게 가는 게 맞거든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목요일 같은 때는 지금 5일선 살짝 깨면서 마무리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나 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매도하신 분들은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참았다라면 아마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이제 9.800원까지 갈 수 있었겠죠.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5일선 넘어가면서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9,000원이 됐어요. 9,000원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일단 보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익성이 좋아진 종목들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연준이 지금 3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렸고요. 다음번 FOMC 11월 달에 있는 것도 0.75 또 올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0.5를 올린다. 앞으로 1.25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0.25 가지고는 안 된다. 0.5 이상은 최소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무작정 올리게 되면은 대출과의 어떤 이자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연체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연체에 대한 어떤 부실 위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연체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금리가 아무리 많이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은행주들의 주가 상승도 가파르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것은 약간 변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9,000원 아래쪽으로는 매도 의견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따라가시는 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KB금융 한번 볼게요. 네. 뭐 은행주 중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장주입니다. 가장 큰 은행이고요. 수익도 가장 많이 나는 종목입니다. 지금 퍼 같은 경우가 4배. 그러니까 수익성은 좋은데 주가 좀 떨어진 상황이라서 유시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5만원 아래쪽 매수 타이밍 아주 좋으니까 그냥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나타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는 늘어나지만 뭐 연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낼 때 상당히 꼼꼼합니다. 제2금융권이나 또는 소형은행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대출의 어떤 자격,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 수익성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리스크보다 훨씬 더 많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 감안하더라도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뭐, 금융주들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고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금리 인하는 내후년도에나 검토하겠다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네, 내년 후반부 정도까지는 한 1년 정도 남았겠죠. 네,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금리 인상의 수혜를 그대로 받고 수익성이 계속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홀딩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갖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고요. 배당도 받아 먹으시고 네, 주가 상승도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5만원 아래쪽 매수 의견 나쁘지 않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주 한번 볼까요? 현대해상이요. 수익 잘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좀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려는 시점에서 바로 매수 들어가서 수익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런 종목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우상향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는 모습인데 이 보험주들은 도대체 왜 오르느냐, 금리 인상은 무슨 관계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험주들은 일단 이렇습니다. 보험료를 우리가 현금으로 내잖아요. 물론 카드로 내겠지만 돈으로 받잖아요. 돈으로 받으면 그걸 가지고서 뭐 흥청망청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예비금으로 놔둬야 되죠. 또 왜냐면 이제 뭐 보험금 청구할 때 돈 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을 일단은 원금 보존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근데 원금만 보존해서는 이게 마진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하게 됐는데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투자 뭐가 있을까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해상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 보험사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수취한 돈을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채권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 국채금리 많이 올라간 거 확인되시죠?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은 고객들한테 예탁한 돈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그것이 채권의 어떤 수익률이 증가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수익성이 그 늘어난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성 증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도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더 빠른 수익성 증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금리 인상 기간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해서 그대로 쭉 이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이제 단기 저항권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넘어간 다음에 32,000원대에서부터 33,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좀 들어와서 3만원대 근처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은 3만원대에 있기 때문에 뭐 3만원대 근처로 들어왔을 때 매매하셔도 괜찮고요. 아예 넘어가서 저항권을 이제 밟고 올라서면 그럴 때 진행을 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더 들고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지금은 금융섹터가 방어하기도 좋고 또 수익성이라든지 배당률도 좋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한 관점들 보시고요. 대신에 금융주들 중에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게임주 한번 볼게요. 게임주는 조금 네 걱정스럽긴 한데 신저가가 나왔네요. 33만원까지 빠졌어요. 이게 100만원대에서 제가 90만원대 떨어질 때 매도 의견을 그때 들었었잖아요. 근데 와 지금은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3분의 1 토막 난 건가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네요. 자, 이 이유가 뭐였냐면 고객 불만입니다. 고객 불만. NC소프트에서 촉발된 고객 불만이었죠. 그래서 리니지에 대한 열받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린저시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시위도 하고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뭐 지금 트럭 시위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게임사에게 리스크입니다.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고 생각되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퍼가 14배 정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가 이만큼까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퍼가 14배. 근데 이거는 이제 퍼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수익성이 그만큼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추세가 오랫동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낙폭이 제법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 지난 8년도, 2009년도, 10년도 이럴 때도요. 주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 제법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중간 지점부터 시작해서 100% 넘게 올라갔던 것들도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넘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의 수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나타나면은 제법 맛있는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이 추세를 돌린다라고 한다면 그럴 땐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돌리는 위치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거 나중에 추세를 돌리면 그럴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단기적 기술적
등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직전 고점 100만원 볼 거 아니라요. 75만원대 고점을 보고 지금 만약에 지금 자리 저점이다 그러면 절반 정도 돌릴 때 한 5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신저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하락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셨다가요. 추세가 돌아가는 자리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돌아가는 위치는 5일선, 21선, 61선 정배열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아직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뭐 매도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상황까지 온 것 같아서 기존에라도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 괜찮은데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이제는 매도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크래프톤 볼까요? 네. 크래프톤도 문제죠. 이건 뭐 우리 사주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게 20만원, 네, 신저가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여기 직원들이 데모하게 생겼어요. 데모하고 난리가 나게 생겼죠. 왜냐면,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뭐 자발적으로 판매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자발적 판매가 아니라 강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당 주식 나눠주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을 거고, 또 빚을 져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회사가 또 자사주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게 우리 사주 그 손실 보상해 준다고 해서 증거금 더 납부해 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네 이게 뭐 완전히 더 까지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손실률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한정없이 돈을 갖다 들이볼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이 좀 됐을 겁니다. 이 부분도 문제지만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주들 중에서도 지금 게임주 업황도 안 좋은 데다가 현재 실적도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지금 계속 들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등 나오더라도 지금 25만원부터 30만원까지 굉장히 두꺼운 그런 저항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 뭐 추가 매수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게임만 하세요. 그냥 배그만 하시고 치킨 뭐 하잖아요. 네, 그런 것만 하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네, 여러분들 투자의 관점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올라가더라도 한 30만 원대 넘어가야지 뭐 생각해 볼까 말까 하니까요. 지금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계속 축소하시고 네, 저는 매도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신규 접근 하지 말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하나 더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완전 신저가 나왔어요. 상장 이후 첫 번째 신저가인데 이거 추세 다 끝났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주가가 상장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졌는데 10만원짜리가 지금 42,000원. 이것도 뭐 NC소프트랑 마찬가지죠. 뭐 100만원짜리가 30만원 떨어지나 11만원짜리가 4만원까지 떨어지나 뭐 그게 그거랑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무서운 게 추세가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게임주 업황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이 카카오 게임즈 도 NC소프트하고 비슷하게요. 이용자들이 지금 불만을 표현하면서 이제 항의하고 있습니다. 마차 시위 벌이고 뭐 환불 소송 뭐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퍼가 낮은 상태되어 있지만 주가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가 좀 필요하겠는데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진적이 매도를 말씀드렸었는데 매도하셨으면 괜찮은데 매도를 못하셨다 그러면 사실 뭐 이제 신저가 시점에서는 뭐 어디가 지지점이다 어디가 바닥이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 혹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신저가 종목은 신규 접근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요. 반등 나오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겠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기술적 반등을 한번 튀어 올랐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단기적 접근이 아니면은 지금은 매수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에 대한 수혜 종목, 제주은행과 KB금융, 현대해상 뭐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은행만 조금 많이 올라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위기의 게임주 이거는 다 안 좋았어요.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주 전부 다 제가 매도 의견 드렸었던 종목들인데 엄청나게들 많이 떨어져가지고 참 걱정스러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갖고 계시면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이나 추가 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